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상황들 그리고 외신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연이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식시장이 2년 만에 분기 중에 최악의 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장 후반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일저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는 1.56% 밀렸고요. 나스닥은 1.54% 하락, 그리고 S&P 500이 가장 많이 빠지면서 1.57% 내린 4,530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흐름들 살펴볼 텐데 간밤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플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애플은 1.78% 밀리면서 174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최근 구독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용 기기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77%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세스 마이닝 테크놀로지 회사 미닛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죠. 알파벳 A는 2%대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2%대 밀렸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81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흐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1%대 빠지면서 거의 2% 가까운 낙폭 기록을 했고요. 3,259달러 선으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볼 텐데 테슬라는 1.5% 밀리면서 1,077달러 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분기 유일한 메가캡 승자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엔비디아는 1%대 낙폭 키우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는 6%대 상승을 하면서 20포인트 선 마무리 지었고요. WTI는 7%대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100달러 선은 상회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급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하겠다고 밝히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0.8% 오름세 시현하면서 1,954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지수 흐름까지 살펴봤고 특징주 흐름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한 기업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월그린스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효과로 매출 증가율이 우수했다고 밝혔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5%대 급락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 바이두는 8%대 급락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동사를 미증시 상장 폐지 후보 목록에 등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노바백스는 1%대 밀렸는데 EU 당국의 동사 코로나19 백신의 10대 접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신청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PC 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주 그리고 하드웨어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흐름 보면 AMD는 8%대 급락, HP는 1%대 낙폭 키웠고요. 델은 7%대나 빠지면서 50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들여다봤는데요. 자세한 외신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나온 주요 경제 지표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d's preferred inflation gauge rose 5.4% in March, the highest since 1983. 네,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2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5.4% 증가를 하면서 1983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5.5% 상승보다는 소폭 낮았지만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한 건데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2월 PCE 가격 지수는 지난해보다 6.4% 상승했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는 확실히 위축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2월의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동기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소비 지출은 미국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큰데요. 한편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총 20만 2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주보다 14,000명 증가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었는데요.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긴축된 가운데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연준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도록 하죠.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orders largest ever release from oil reserves as he reacts to rises in gasoline prices and blames Putin.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푸틴을 blame, 즉 탓을 하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은 앞으로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간 최대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하게 되는 건데요. 상세하게 좀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제일 강조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이 구조가 굉장히 좀 크게 돼 있는데 이번 방출이 백악관에서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와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의 미국 내 석유 생산 강화를 계속해서 촉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발언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회사들이 공급에 투자하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내려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이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용불용설, 즉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비축유 방출 소식에 간밤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에너지 시장과 증시에 미칠 자세한 영향은 잠시 후 임순재 대표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공급난 여파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시사됐는데요. 상세히 살펴보면 with few new cars on lots, U.S. auto sales likely fell sharply in the first quarter, analysts said. 네, 일단 미국의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신차 부족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 구매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졌고 또 자동차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 예측에 따르면 승용차 픽업 트럭 그리고 SUV의 1분기 판매량이 작년 1분기보다 14% 이상 감소하면서 330만 대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판매가 줄어드는 동안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에서 신차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 15.4% 상승한 43,5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부족한 수급난 그리고 신차 공급이 계속된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조된 부분이 skyrocketing gas prices were top of mind for consumers in March, but lack of inventory is what ultimately depressed new vehicle sales in the first quarter 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자동차 전문 사이트인 에드먼즈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3월에 치솟는 기름값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의미를 보였지만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1분기 신차 판매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외 자동차 관련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업데이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과 외신 브리핑 살펴봤습니다.